안녕하세요. 이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요, 여러분에게 레버리지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레버리지. 이거는 지금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부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쓴 론 모어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론 모어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30대 초반의 백만장자이자 자기 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롭은 대학 시절에 몇 차례 사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대요. 그래서 빚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파산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의 원리를 터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3년 만에 완전히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거 외에도 근데 그거 포함해서 7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계속 지금 여러 사람들과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레버리지 라이프를 이렇게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우리가 레버리지 라이프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2개를 올릴 건데 1부와 2부로 1부에서는 레버리지가 뭔지 한번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2부 영상에서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해야 우리도 레버리지 할 수 있을까? 레버리지 라이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영상을 2개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레버리지를 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명이에요. 실명이 아니고 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봅은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대요.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고 순정적이고 그리고 가정적이고 되게 조용한 그냥 정규직 세사원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해서 뭐 특별할 게 없는, 어쨌든 근데 전문성을 갖춘 그런 개발자였는데 그가 탁월한 업무를 인정받아서 연봉이 1억 7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연봉이 1억 7천만 원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이랑 이런 걸 해가지고 직원들 그런 걸 검사를 해봤었나요? 검토를 해봤었는데 이 사람이 근무 시간에 무슨 페이스북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걸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조사관을 투입해서 이제 자세히 좀 알아봤대요. 이 봅에 대해서. 봅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고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 그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7천만 원을 받았으면 그거를 아웃소싱 했다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중국에 있는 누구한테 아웃소싱을 했고 그 사람들한테 3,5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 아웃소싱 업체한테. 그리고 자기는 회사에서 그냥 놓은 거죠. 그리고 게다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또 그러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웃소싱을 또 이렇게 아웃소싱 업체에 업무를 의뢰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추가적인 수입을 또 얻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연봉 1억 7천만 원인데 중국에 3,500만 원을 주고 그래도 그러면 1억 이상이 자기한테 그냥 남잖아요. 게다가 또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웃소싱 업체에 그 업무를 의뢰하는 그런 프리랜서로 또 일을 해서 또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땠을까요? 이 회사에서는 이 직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이 사람 해고가 된 거예요. 해고가 됐고, 근데 이 롬모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예전 같았으면 이런 직원이 있었으면 해고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지금이라면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한 그런 처리 방법을 배워서 다른 분야에 적용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이 롬무어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어떤 이런 관습적인 고용 형태나 이런 업무 방식이 줄어들고 혁신적인 대안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레버리지인 거예요. 이 봅이라는 사람,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기는 자기 시간을 세이브한 거잖아요. 자기 시간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돈을 벌고 작은 돈을 들여서 큰 돈을 번 거잖아요. 자기 시간은 또 다르게 또 써서 다른 수입을 또 낼 수 있고, 그쵸? 이게 바로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도 휠체어 탄 백만 장자가 부러운가?
그러니까 우리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전문성을 쌓고, 그쵸? 그 초등학교부터 쭉쭉쭉쭉 대학까지 하면 16년 정도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왜 대학교 다니면서 또 빚을 짓기도 하잖아요. 학자금 빚을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회사에 들어가서 뭐 3, 40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야 뭔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제서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는 이런 삶을 이 론무어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을 바란다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삶, 네, 그거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는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전략의 본질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다. 이런 워런 버핏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정말 가만히 앉아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뭔지를 먼저 적어봐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면,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먼저 적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 노력의 법칙은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얻는 것,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그런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봅의 사례를 보면 이해하시겠죠. 자기의 시간을 적게 쓰고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시간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내가 레버리지를 하면 아웃소싱을 하고 나는 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레버리지는 이 순간 변화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고양된 삶이다. 노년이 되어서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당신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레버리지 할 것인지, 레버리지 당할 것인지. 내가 뭔가 한다면 내가 레버리지를 직접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레버리지를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 내가 열정이 이렇게 살아나지 않는 거, 이런 일들은 다 아웃소싱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레버리지는 당신의 시간을 가장 크고 지속적인 부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고 시간 낭비를 근절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한 게 지속적인 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일을 해서 딱 끝나는 그런 소모적인 일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수행하고 내가 잘 못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위임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뭔가 기획하는 일, 전략을 짜는 일은 잘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영업하고 마케팅하는 건 잘 못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군가는 굉장히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군가는 굉장히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위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행복과 성취를 절대 나중으로 연기하지 않고 지금을 즐기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할 때 있잖아요. 나 이것 좀 해줄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내 시간을 그냥 허용하고 다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행복이나 성취를 절대 노인이 돼서 이렇게 연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을
즐기면서 충분히 내 일과 삶을 균형을 맞춰가는 거. 이게 바로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레버리지는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현대과학기술로부터 최대 이익을 얻는 방법이고 타인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그쵸? 아웃소싱하거나 이런 식으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고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버리지는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닌 시간과 자유를 지키며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놔서 그렇게 한 후에 시간과 자유를 지키면서 성공으로 향하는 길인데 분명히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사전에서 보면 지렛대의 힘, 뭐 영향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렛대 아시죠, 여러분? 무거운 거 들 때 왜 지렛대 딱 대서 이렇게 딱 힘을 한쪽으로 주면 이게 들어 올려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아주 큰 돌덩이를 이 지렛대를 이용하면 혼자서 들 수 있다는 거죠. 적은 힘을 들이고 적은 시간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레버리지가 그런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도 일을 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면 우리가 적은 시간으로 적은 돈을 들이고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그럼 레버리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이쪽에 지금 구독 버튼 나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저랑 계속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영상들도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2부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가웠어요.